사람들은 전후에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해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독일 형법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나치식 경례를 하거나 나치의 문양, 여러분 그 꺾은 십자가라 그랬죠. 하겐 크로이스라는 걸 쓰는데 십자가를 끝부분을 꺾었단 말이죠. 나치들이 그런 문양을 쓴다든지 나치의 군복을 입는다든지 하게 되면 벌금에서 실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독일 형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인 관광객이 독일을 여행하면서 나치식 경례를 하고 흉내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독일 경찰에 잡혀가지고 제 기호로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형법에다가 반나치의 행동들을, 반나치를 위해서 형법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치 시대에 인민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나치 시대 인민재판소는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투옥한 이 불법의 극치인 재판소였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치하의 인민재판소가 행한 재판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기를 우리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이 친주사파와 관련된 법률들이나 재판들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서 대한민국에 흐트러져 있는, 망가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환으로요,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독일의 민스터 대학의 포rum바움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국제 학술 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국내에서도 학자가 4명이 참여했고 독일 교수 하나가 참여해서 2개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 형법의 의의와 문제점, 그 다음에 인민재판소를 판결을 무효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학술 세미나까지 했고 개인적으로는 관련 법안들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안의 내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후년에 총선에서 이 보수우파가 과반수를 넘게 되면 그 법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국가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의 친주사파 행동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태약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반주사파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요, 대통령 시절에 20대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 때 어떤 법안을 국회에다 발의했는가 하면 제주 4.3 사태 때 군법회에 의해서 2,500명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게 바로 그건 친주사파법이에요. 4.3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북한식의 통일을 지향해서 남로당 주도 하에 이루어진 대한민국 반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당시에 군법회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일괄해서 무효화시키자고 하는, 재판을 무효화시키자는 법안을 문재인이가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그러나 그 수하에 있는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재판을 일괄 무효화시켜? 이게 법리상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는 기재부도 반대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기 수하에 있는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반대해서 그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박수 칠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가. 좀 들어보십시오. 통과하지 못했는데 21대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도 가까이 의석을 얻었죠. 이때 문재인이가 다시 법안을 발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시의 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을 독일의 인민재판소 무효시키듯이 일괄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자기네들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3,000명에 대해서 직권재심이나 특별재심이라고 하는 특별 절차를 통해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을 다 무죄로 만드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시의 군법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사실상 취했던 것인데 그것이 작년 6월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통탄을 잃은 국민의힘 103명 의원 중에서 73명이나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주기름들이죠. 당시 홍준표가 국회의원이었어요. 대구시장 하고 계시죠? 다행히도 홍준표는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겁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는 안 했어요. 그나마 그거는 대구시장으로서 오케이가 될 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한 인간이 103명 중에서 73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금년 3월 12일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20명, 30명의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박범계가 대검에다가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이 소송단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때 마련된 소송단들이 금년 3월 10일부터 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제주지방법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법에서 제주 4.3에 대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의 문제는 제주지방법원으로만 재판 관할을 국한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20명을 무죄로 만들고 30명을 무죄로 만드는 일이 9차가 진행되었는데 지난 7월 12일 날이 9차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갖다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속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있고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문재인이가 만든 친주사파법이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월 10일 날 여러분 제주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검사가 무죄를 구형합니다.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는 없지요. 무죄를 구형하니까 5분 만에 판사가 다 무죄 선고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때 다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고 판사는 5분 만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금년 3월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통탄할 일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주 4.3 특별법이 한 번 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다 문재인이 만든 것이죠. 당시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 위로금을 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수용자입니다. 당시의 수용자는요, 군법에 의해서 사형, 무기 등등의 형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4.3 무슨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을 해주면요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법에 명시했습니다. 9천만 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대한민국의 돈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요 금년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5년 8월인가요? 그때까지가 마감인 것인데 그때까지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맥시멈 1인당 9천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7월 12일 날 9번째 직권재심의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보지 않는 이유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명에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열받아서 하나 열받는 거 말씀드릴게. 이번에요 무죄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형무소에서 살다가 6.25 때 행방불명이 된 인간이에요. 행방불명 됐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행불이죠. 그런 인간을 지금 무죄 판결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15년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인데 또 무죄가 된 것이에요. 나라가 개판이다, 개판. 당시에 징역 20년 15년은요 4.3 사태에서 무장을 일으킨 사람들의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수괴. 그렇기 때문에 징역 20년 또는 15년을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70년 지난 지금 이 벌건 대한민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도는요 죄송하지만 이미 전라도 세력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원래가 제주도는 호남이었습니다. 그렇죠? 호남이었고 이 해방 이후에 이 제주도가 전남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따라서 그런 연역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있으면 항소는 다 이 광주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하도록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은요 따라서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그리고 제주도는요 앞으로 보수 우파가 이길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 4.3 사태와 관련돼서 수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반주사법법을 처음에 연구해보라고 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자신을 얻었고, 문재인이가 친주사법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거를 원상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네가 누구냐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반주사법법은 반드시 제정되어 오는 것이고, 기회가 될 때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될 것이다. 따라서 금년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요 다 독일 예와 마찬가지로 무효화시켜야 될 것이고, 9천만 원씩 받은 놈이 있으면 다 돈을 국고로 환수시켜야 될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저한테 시키셨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그 일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늘 부르짖고 있는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서 이 주사파들을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언젠가는 이거 갖다 원상회복시키고 재판 무효화시키고 국고에 환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